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늘 시황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일단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듯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재료가 소멸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시장을 이끌 만한 명분이 사라졌다.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단기적으로 좀 없어졌다라는 부분으로 어제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올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확실한 마무리가 지어진다고 하면 결국 미국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경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 지수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이나 단기 조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볼게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지금 이게 일봉 차트에 대한 흐름인데요. 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봉 차트에 대한 흐름인데 결국에 이 80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한 740포인트까지 왔다가 다시 780포인트까지 왔다가 다시 76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크게 봤을 때는 800에서 740포인트 이 가운데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이제 밑꼬리가 좀 계속 좀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밑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게 이제 장 막판에 시가를 잡으면서 양봉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지금 음봉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음봉인데 밑꼬리를 좀 단 이런 음봉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시가가 이제 잡는다라고 하면 이게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어떤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가 관건인데, 지금까지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일 수 있는 게 바이오 제약 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한올바이오 파마가 5천억 규모 라이센스 아웃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티슈진에서 이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 삼상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장 초반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장중에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 뭐 단기적인 악재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종목별로 상당히 호재와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강세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어느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근데 지금 수급으로 보면요,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게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 시장에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32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8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시장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은
매도를 하는 반면에 종목들로는 외국인들이 집중을 한다, 기관들이 집중을 한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아야 결국에는 시장이 움직이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에 이제 뭐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종목마다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틀리다,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는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엿봐야 될 게 이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 이제 유빗 거래소라고 하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죠. 자기 자본의 한 17% 정도 해킹을 당해서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일단은 보안에 대한 취약성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장 초반에 이 보안 관련주들, 비트코인에 연결이 된 보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장중에도 그랬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여전히 시장과의 반비례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이 시장이 상승을 하면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하락을 할 것이고,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 시장이 악세 흐름을 볼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종가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흐름이고요. 또 이번 주가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한 5일밖에 영업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어차피 25일 크리스마스라고 보면 26, 27, 28일 3일밖에 영업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6일이겠죠. 내일 목요일, 금요일, 수목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일밖에 남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종가에, 그리고 이번 주 이번 주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하려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인데 배당까지 고배당을 한다,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배당을 받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다음 년, 그러니까 내년에 첫째 날 이제 배당락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겠지만, 일단 뭐 이런 쪽의 종목들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 한번 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이 상승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를 이제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반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더라도 760과 770 사이 정도는 뭐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보시면, 거래소 시장은 그나마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못해도 2450포인트에 대한 하방 경직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고점에 대한 고점 부근에서의 매도는 계속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 이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제 뭐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에 대한 여부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소 시장 보시면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와 주가에 대한 흐름이 거의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요. 결국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하면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IT 종목들로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자동차 부품 쪽도 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거와 그리고 건설, 조선, 철강 뭐 이런 쪽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강세 흐름으로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그리고 금호타이어다 또 AK그룹도 있었죠. 뭐 이런 그룹 뭐 주들이 급락을 했죠. 네. 실적 때문에도 있었고 유상증자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관리 종목 지정에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거래소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역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내년에도 뭐 좋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주 중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코스닥이긴 하지만 거래소 쪽 결국에 한올바이오파마의 모회사 격인 대웅제약과 대웅 같은 뭐 이런 회사들도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 대웅을 들고 있어서 수익 실현을 하긴 했지만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제약 바이오로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에 중첩되고 있는 섹터 자체가 제약 바이오라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이 교집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도 역시나 이 IT 대형주들이 상승을 해야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나마 기관 쪽에서 거래소 시장의 매수를 좀 하고 있다. 3,300억 정도, 3,800억 정도 이상. 반면에 이제 뭐 외국인들은 1,200억 정도 팔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한 2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다. 뭐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거래소 시장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거래소가 가든 코스닥 시장이 가든 방향을 하나만 정도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사실이죠. 이제 올해는 좀 다 지나갔으니 내년을 보자. 이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 주식시장으로 쪽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겠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은커녕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제 가상화폐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관련주들로 계속 뭐 매기가 몰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좀 길어지는데 말이 99년에 보시면요. 99년에 벤처 붐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닷컴 열풍이 불죠. 뭐 다 아시다시피 이때 뭐 한글과 컴퓨터 참고로 5,000원짜리가 5만원 같고요. 골드뱅크 3,000원짜리가 2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 30만원까지 갔죠. 만원 3만원짜리 종목이 30만원까지 갔고 새로운기술 역시 5,000원짜리가 50만원까지 갔습니다.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99년에 준하는 그런 비트코인 열풍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99년에 벤처붐 닷컴 붐이 거의 1년을 울거 먹었단 말이죠. 1년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을 계속 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처음에 주식을 입문했을 때라 더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그게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가장 큰 뭐 장점 아닌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열풍이 뭐 지금 보면 단기간에 좀 끝날 것 같지는 않은 흐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도 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관련주냐 아니면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냐, 뭐 이 두 가지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더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잘 염두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확실히 뭐 열풍이기도 하고 또 광풍이기도 하고 또 가격 대비 이상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비트코인 관련돼서 또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쉽사리 끝날 수 있지는 않지는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방송 들어주시라 감사드리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창에 K투자정보라고 치시면 카페가 있으니 신청 많이 해주시고 또 구독하기와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